자, 우리 이제 함수부터. 자, 거기 또 새로운 용어들이 나와요. 대응, 뭐 정의역, 공역, 함수값, 치역, 함수와 함수를 같은 조건,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는 뭐가 있습니다, 그렇지? 점은 순서 사이야. 그다음 여러 가지 함수에서 이름 붙은 함수들이 있어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예요? 남는 게 있네요. 그거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살을 맞는 애들이 한 개씩 한 개씩 화살을 맞잖아요. 남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등함수, 상등함, 산수함수. 여러분 뭐 읽어보면 알아요. 치고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중요하지.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에서 개념은 합성함수는 x를 f라는 함수로 보내요. 걔를 fx라고 써.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또 g라는 함수로 보내요.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번 간 거야. f로 가고 g로 가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한 번에. 얘를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고 얘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쓸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식으로 쓰면은 x를 이 함수로 보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생긴 함수로 x를 보내. x를 보내면 걔는 얘랑 똑같다. 이거요. 이게 합성함수의 핵심 개념. 별거 없죠. 그래서 합성함수가 나오면은 얘가 얘인 거야. 얘랑 얘랑 같은 애야.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원래는 이게 하나의 함수인 거예요. 하나의 함수로 얘를 한 번에 여기를 쭉 보내는 거지. 근데 걔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좀 천천히 보내고 다시 또 보내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합성함수 문제가 나오면은 보통 x를 f로 보내. 그 값을 내가 만약 네모라고 한다면 그 네모를 다시 또 g로 보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지만 합성함수를 구하는 것보다도 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 게 있고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결합법칙은 성립하고 항등함수가 있으면 항등함수는 마치 곱하기에서는 1과 같은 존재고 더하기에서는 0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만 하지. 얘네들은 역함수는 자 x를 y로 보내는 함수가 있었다고 칠게요. 자, x를 y로 보내는 함수가 있었다. 그 역함수는 왔던 길을 돌아가. 얘를 역함수라고 하고 우리가 이런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뭐 마이너스 1제곱처럼 보이는 거지. 얘를 갖다 우리가 f의 역함수 이렇게 읽어. 또는 f의 인버스 이렇게 읽어요. 읽을 때는 그러니까 얘는 이 그림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쓰는 거지. x를 f로 보내면 y야. y를 f의 역함수로 보내면 x야. 이렇게. 자, 이 그림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게 역함수의 핵심 개념이에요. 네, 이 생각이, 그러니까 역함수는 보내. 걔가 다시 돌아와. 그게 역함수야. 그러니까 얘는 갔던 길을 잘 돌아오려면은 일단 f가 무슨 함수여야 되냐면은 1대1 대응은 보장이 돼. 1대1 대응이 보장이 안 되면
이런 애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갔다고 칠게요. 그럼 역함수는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5는 2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돼? 좀 문제가 있잖아. 그치? 그거 안 된다.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만약 가면은 문제가 없지. 왔던 길을 잘 돌아갈 수 있지. 그런데 얘가 여기서 만약 변수가 하나 더 있다면 이런 식이라면은 왔어. 근데 왔던 길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7은 어디로 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반드시 1대1 대응이 보장돼야 돼.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이 보장돼야 돼. 얘처럼 뭐 정역이 몇 개 안 되고 치역이 몇 개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뭐 걱정할 게 없지만 우리가 뭐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를 다룬다든지 뭐 0보다 큰 범위에서 다룬다든지 이럴 때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얘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그런 함수여야 돼.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어. 그럼 1대1은 깨지는 거야. y값 하나에 x값이 두 개씩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은 보장이 돼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은 보장돼야 된다.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 역함수에 몇 가지 성질이 있어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F가 되는 거지, 그렇죠? 역함수의 역함수는 F가 될 거고 당연히 역함수하고 F를 합성하면 갔다가 다시 돌아와. 아니 여기서 출발해서 갔다가 돌아와. 그럼 제자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상대함수랑 똑같아.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x를 보냈다 그러면은 이런 거지. f하고 역함수를 합성하면 상대함수가 된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에서 얘 역함수일 거예요. 자, 그럼 f가 x를 이렇게 보냈어. 그다음 g가 다시 얘를 보냈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썼단 말이야, 순서를. 그쵸? 그래서 x를 f로 보내고 다시 또 g로 보내고 순서대로.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구해라. 그럼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돌아갈 때는 누구 먼저 가야 돼? 얘 먼저 가야지. 그쵸? 그러니까 순서가 얘 먼저 가고 그다음 나중에 얘가 가야지. 그래서 합성함수 역함수를 구할 때는 괄호가 풀리면은 이게 각각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순서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걔는 너무 쉬워. 역함수는 이렇게 갔으면 갔던 길을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x가 만약 y로 갔어. 그 역함수는 y가 x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함수는 x랑 y가 바뀌는 거야. x랑 y가 바뀌면 그게 역함수야.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라. 그럼 간단해. x랑 y를 바꿔. 끝이야. 역함수를 구해라. 그럼 그때는 x랑 y를 바꿔. 자, 그래서 그게 끝이야. 역함수 구하는 거는. 역함수 그래프는 결국에 역함수가 x랑 y를 바꾸는 거면은 우리가 대칭이동에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 x랑 y를 바꾸잖아요. 근데 역함수 그래프는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만약 x가 0보다 큰 데서만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 라고 치고 걔가 이렇게 생겼다.
얘가 y는 fx. 그러면은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역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y는 x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대칭은 접었을 때 딱 잡히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럼 얘가 역함수.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뭐냐면은 문제가 얘처럼 이제 증가함수인 경우에 fx하고 역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라. 이런 문제를 내요. 자, fx하고 역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라. 같아지는 점을 찾아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은 fx하고 여기 y는 x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라. 그렇게 문제를 바꿔도 괜찮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는 얘를 fx하고 y는 x하고 같아지는 x를 찾아라. 이렇게 바꿔서 볼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문제들은 제가 몇 개만 골라서 풀게요. 자, 이렇게 쉬운 건 뭐 잘하면 될 것 같고. (499번을) 한번 보세요. 중에 하나만 해볼게요. 5번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일단 얘는 여기가, 자, 얘는 이게 가로가 풀리면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지?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요. 자, 이렇게 됐을 거고, 그다음에 앞에는 이렇게 됐을 거고. 자,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럼 이제 얘랑은 한등함수가 되니까 뭐 하나만 하지? 하나만 하나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다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F, G의 역함수, 그 다음에 뭐야? 잘 들어.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은 합성함수를 안 구하는 거야. 다시. 웬만하면은 역함수를 안 구하는 거야. 자, 역함수하고 합성함수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될 때만 구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문제에서 합성함수를 구하고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별로 이렇게 뾰족한 수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돼. 그럴 때만 하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 안 구하고 할 수 있으면 안 구하고 하는 게 좋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이런 거지. 5를 G 역함수로 보내. 5를 G 역함수로 보내. 그 얘기는 G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잖아. 그래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거지, 얘가. 이 역함수잖아. 그럼 얘는 x를 G로 보내. 그럼 얘란 말이야. 그럼 얘가 5가 되면은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돼.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1을 F로 보내. 그럼 마이너스 2를 F로 보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거.
501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바로가 풀리면은 얘가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될 거고, 맞지? 이렇게 될 거고, 등호의 좋은 점은 양쪽이 똑같다는 거야. 그치? 자, 등호의 좋은 점은 양쪽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양쪽에다가 똑같은 일을 벌이면은 계속 등호가 유지가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는 H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H만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면 되는 거잖아. 그치? 나머지 다 없애는데 없애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면은 얘가 없어질 거고. 됐죠? 그냥 그러니까 양변 똑같은 걸 나눈다든지 곱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쓰는 거지. 근데 함수에서는 합성을 하는 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적당한 걸 합성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F를 없애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F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하면 되지. 그럼 없어져서 H가 뭐냐? F 역함수 G, F 이렇게 되겠지. 맞지? 맞죠?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방향을 반드시 지켜야 돼. 내가 이쪽에다 만들었잖아? 그럼 얘도 이쪽에다 만들어야 돼. 얘를 이쪽에다 만들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보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다시 마이너스 1 F로 보내고 걔를 G로 보내고 다시 역함수로 보내고. 웬만하면은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503번. 자, 이런 거는 얘네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얘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갖고 fx를 구해서 푸는 게 나은 문제도 있어. 이 문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만약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내가 fx를 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안 헷갈리게 얘를 t라고 놓으면은 얘는 ft가 되는 거고, 그럼 얘를 t라고 놓으면은 이렇게 곱하면 3t지 마이너스 1이지 4로 나누면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t 마이너스 1이 되나요? 그쵸? 내가 x를 다 t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 4분의 3t 마이너스 1 플러스 15 이렇게 되더란 말이야. 그럼 얘는 약분해서 이렇게 됐을 거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3t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5 얼마야? 2분의 30을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ft가 이거면은 fx는 계속 보면 t 대신 x로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3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 내가 굳이 fx를 만약 구하고 싶다, 구해야 된다면은 걔를 t로 놓고 지금 한 것처럼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문제는
f 역함수 5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얘는 이거잖아. 이렇게 f가 있으면은 얘가 온 거지. 얘가 왔고 역함수로 이렇게 가되는 거야. 그럴 때 얘를 찾는 거잖아. 그치? 얘를 제가 k라고 하면은 k를 찾는 거잖아. 내가 k를 f로 보냈더니 걔가 5가 됐다는 거잖아. 그럼 지금 얘는 얘를 보냈더니 얘가 된 거잖아. 맞지? 지금 이 네모를 보냈더니 얘가 된 거잖아. 그럼 얘가 오면은 자, 얘가 오면은 x는 얼마예요? 얼마? 5지. 그치? x가 5가 되는 거고, 그럼 x에다 5를 넣으면 여기는 얼마예요? 얼마? 7? 7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이거지. 이거잖아. 맞나요? 7을 f로 보내면 뭐가 되는 거지 지금?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애가 얼마야? 7인 거지. 자, 요게 분명히 뭔가 헷갈리는 게 있어. 제가 뭔가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러면 진짜 표시 잘 해놓고 안 헷갈리게 연습을 잘해요. 나중에 내가 뭔가 헷갈리는 게 있어. 이런 모양이. 자, 실수하지 않게 잘 하시고요. 509번을 보시면 보세요.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은 y는 x라는 직선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y는 x 그래프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y는 x라는 거. 자, y는 x 그래프의 좋은 점이 뭐라고? y는 x라는 거. y는 x 그래프의 좋은 점은 y는 x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x좌표가 a잖아요. 그 y좌표도 뭐야? a야. 근데 y좌표가 뭐냐면 b야. 여기 y좌표가 c야. 여기 y좌표가 b야.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이 등장할 때 그것도 한쪽만 써줘. 이쪽은 잘 안 써줘. 왜냐면 안 써줘도 우리가 금방 구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역함수 그래프를 내가 찾아야 돼요. 역함수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은 역함수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래서 걔를 잘 그려서 해도 되는데 fx 그래프가 등장을 하면은 역함수 그래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역함수는 y랑 x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fx 그래프를 쓸 때는 여기가 x축이고 지금 여기가 y축이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나는 역함수 그래프를 쓰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x축으로 보고 얘를 y축으로 보면 돼요. 맞지? 자, 그래서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자, 뒤에는 괄호가 풀리면은 얘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의 역함수가 g야. 그러면 f의 역함수가 g면은
f의 역함수가 g야.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얘도 g네. 네. 그럼 g의 역함수는 F요. f네요. 그럼 f랑 f의 역함수 하는 함수잖아. 얘는 답 나왔고 띄고. 자 얘는 c를 역함수로 보내. 그러니까 자 c를 역함수로 보내. 그러면 y축에서 x축으로 오면 된단 말이에요. c를 역함수로 보내면 얼마예요? d야. 그 다음에 d를 다시 역함수로 한 번 더 보내면 된단 말이야. 자 y축에서 d를 찾아. 그 다음에 걔가 다시 돌아와. 그럼 얼마예요? 2야. 그래서 얘는 2야. 그러니까 2 더하기 1. 그치? 자 y는 x 그래프의 좋은 점은 y는 x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함수 그래프가 필요한데 fx 그래프가 있으면은 걔를 역함수 그래프로 써도 된다. x축과 y축을 바꿔서 생각하면 돼. (535) 자 얘는 합성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요. 합성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요. 합성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데 구간이 있어요. 구간이 x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만. x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만. 일단 gx는 2차 함수야. 자, 2차 함수 뭐지? 대칭축. 대칭축. 일반성 있잖아. 자, 2차 함수 뭐라고? 대칭축. 자, 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고. 자, 대칭축 얼마예요? 1이야. 네. 여기 봐봐. 자, 얘는 대칭축 1이고. 자, 1일 때 얼마예요? 8이 아니라 아니 17이요. 얼마? 17. 1일 때 얘는 17을 가져. 얘는 이렇게 되고 fx는 자 fx는 우리가 요 정도 요거 없으면은 이 절대값 한 개짜리 그래프 너무 쉽잖아요. 얘가 이렇게 V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자, 이렇게 생겼고 얘가 어디서 꺾이는 거예요? 1에서 꺾이는 거지. 네. 그렇죠?
1에서 꺾이는 거고 대칭이잖아. 그렇죠? 자, 1일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1.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니까 1, 2, 3, 4 마이너스 1로 색 똑같네요. 네. 대칭이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를 넣거나 4를 넣거나 똑같은 값이 나오겠네. 얼마 나와요? 얼마? 2. 맞아? 자,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자, fx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는 움직이는 동안에 y는 1에 마이너스 1에서 얼마 사이 움직이는 거야? 2 사이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y 값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얘는 합성함수는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요 네모가 얼마하고 얼마 사이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로 움직이는 거지. 네. 자, 네모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이 여기 있으면 2는 이쪽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좀 더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맞지? 이렇게 보실 거고 그럼 우리는 요 안에서 관찰을 하면 최대값은 17 맞을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오겠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넣으면은 9. 그러면 최소값 9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17이 되겠지. 자, 얘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는데 자, 최대 추소 구하는 문제는 합성함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얘란 말이야. 그럼 이 괄호 안에는 네모라고 했을 때 우리는 G 네모의 최대 추소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네모라는 애가 얼마하고 얼마 사이로 움직이냐면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로 움직인다.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G는 2차 함수고 걔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로 움직일 때 최대값은 여기서 나올 거고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지. 두시고 그다음에 자, 542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f의 100제곱이 뭐냐면은 f를 100개 합성했다는 거야. 얘가 f를 100개 합성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거죠. 1개, 2개 해갖고 얘가 이게 100개를 자, 100개를 합성한 거에서 1을 분해하는 거예요.
합성함수의 아이디어는 간단해. 자, 합성함수의 아이디어는 간단해. 합성함수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를 F로 보내. 그 다음에 또 보내. 또 보내. 또 보내. 또 보내. 또 보내. 그래서 몇 번 보내는 거야? 100번 보내면 되니. 알겠어? 자, 얘를 100번 보내면 되는데 그런데 설마 얘를 진짜 100번 보내겠냐? 얘를 몇 번 보내다 보면은 규칙성이 나와. 자, 1을 F로 보내. 그럼 얼마예요? 3. 3을 다시 보내. 2. 2를 다시 보내. 1. 제자리로 돌아왔지. 얘가 몇 번 보내니까 제자리예요? 3번. 3번 보내니까 제자리지. 그쵸? 그럼 얘가 3번, 6번 이렇게 해갖고 3의 배수는 제자리잖아. 그럼 99번을 보내면 1이지. 그런 거 아니야? 제자리.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1을 한 번 더 보내면 얼마라고? 3. 맞나요? 그쵸?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을 200번 보내야 돼. 그럼 얘는 3을 200번 보내야 되면은 여기 뭐 3번만 보는 거야 나오겠지? 자, 3을 보내면 얼마예요? 2. 그 다음 2를 또 보내면은 1. 1을 또 보내면은 3. 그래도 한 번, 두 번, 3번 보내니까 제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20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남지? 2 남고 그 두 번 더 보내면 되는 거지? 그치? 제자리 오고 한 번, 두 번 더 보내면 되니까 얼마예요? 1이 되겠지. 알겠어? 이거 잘해야 돼. 자, 얘도 이게 개수 세는 이게 개수 세는 걸 잘 세야 돼. 얘는 하나 잘못 세면 틀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얘를 3이 한 번이 아니야. 이 3은 한 번도 안 보낸 거야. 내가 한 번을 보냈을 때 2고 두 번을 보냈을 때 1이고 세 번을 보내니까 3이 나온 거야. 잘 세야 돼. 안 헷갈리게. (543번을) 보세요. 이게 이제 fx란 말이에요. fx면은 이 직선 이름 뭐예요? y는 ex. 여기 자 얘는 y는 x, 얘는 y는 그러세요. 얼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맞아요? 아니 여기서 이게 한강 갔으면 도감이 이게 아니겠어? 네. 그럼 해봐야 돼. 이렇게 되겠지? 뭐고? 자, 질문은 F 7분의 5를 구하는 거야. 근데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서 16번을 보내면 돼. 그래서 그 각각의 값을 구해서 16개를 더하는 거야. 되겠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저는 16개를 일단 해볼 테니까 보세요. 저기 봐라. 얘네들은 그냥 하는 거야. 16번 보내는 거야. 그럼 거기에 분명히 규칙성이 있어. 자, 일단 7분의 5를 F로 보내. 자, 7분의 5를 F로 보내. 그럼 7분의 5는
2분의 1보다 크지? 네.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야. 자, 7분의 5 여기다 넣어. 얼마야? 7분의 4. 7분의 4? 네. 7분의 4. 그럼 7분의 4를 다시 보내. 7분의 4도 2분의 1보다 큰 숫자죠. 네. 그럼 다시 7분의 4 여기다 보내. 자, 얼마야? 7분의 6. 계산해. 네. 자, 7분의 6. 다시 7분의 6 보내. 7분의 2. 확줄이네. 자, 그러면 얘는 7분의 2. 그럼 7분의 2는 2분의 1보다 작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내야 된단 말이야. 자, 7분의 2 보내. 얼마야? 7분의 4요. 7분의 4. 그럼 얘가 나왔지? 네. 그러니까 봐. 얘는 이런 거야. 얘는 지금 아유 잘 봐. 자, 얘는 7분의 5를 보냈더니 7분의 4가 나왔지. 그 다음에 7분의 6, 7분의 2, 7분의 4가 나왔지. 7분의 4가 나오면 다시 뭐가 나오는 거야? 7분의 6, 7분의 2, 7분의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 7분의 5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 맞아? 그치? 그럼 얘가 한 번 보내면 7분의 4야. 두 번 보내면 7분의 6이고, 세 번 보내면 7분의 2고, 그 다음 또 7분의 4지. 그러니까 이 값은 요 세 개가 반복하는 거지. 얘네들은. 그쵸? 세 개가 반복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를 16번을 가야 되거든요. 16번을 가야 되니까, 결국 요 세 개 더한 게 5세트 나올 거고, 그치? 그리고 한 번 더 가면 7분의 4인가요? 맞나요? 네.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은 처음 볼 때부터 아, 쟤는 일단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네 번 보내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분명 규칙성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푸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면은 별게 없어. (551) 자, 551 잘 봐 이것도. 자, 집중. 여기 잘 봐. 얘도 뭔가 헷갈리는 게 있어.
얘도 보면은 나중에 가서 분명히 뭔가 헷갈리는 게 있어. 잘 봐야 돼. 자, 문제가 뭐냐? 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 그래프가 좀 더 정교하면은 근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근을 구하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근의 개수만 구하고. 근데 모양이 지금 얘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fx를 치환해. 자, 복잡한 모양이 반복되면 치환하는 거야. 치환의 원칙은 복잡한 모양이 반복되면 치환한다. 복잡한 모양이 반복되면 치환한다. 그래서 내가 fx를 k로 치환할게. fx를 k로 치환할게. 그러면은 이 식은 f k는 k 이렇게 된다. 맞지? 그렇죠? 그럼 얘가 뭐냐면은 k를 보냈더니 k야. 그러니까 x하고 y가 같다는 거잖아. 맞아? 지금 저 그래프에서 x 값하고 y 값이 같은 점이 몇 개 있어요? 네. 4개가 있지. 그치? 4개가 있지? 4개가 있단 말이야. 이 y는 x 그래프 좋은 점이 y는 x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지금 a, b, c를 합칠까요? C, A. 자, 지금 k 값 그렇죠? 자, 요 식에서 요 식을 만족하는 k는 4개가 있어. 자, 이 식을 만족하는 k가 4개가 있어. A, B, C, D 4개가 있는 거고, 우리 방정식의 근의 뜻이 뭐예요? 방정식의 근이 뭐야? 방정식에 넣었을 때 넣었을 때 0이 그치요? 그 식을 성립하는 x를 구하는 거잖아. 내가 x에다가 1을 넣었어. 그랬더니 그 식이 맞아. 그럼 걔가 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x를 구하려는 거야. k를 구하는 건 아니야. 내가 x에다 뭘 딱 넣었더니 저 식이 맞아. 그럼 걔가 근이란 말이야. 맞지? 그쵸? 일단 k가 될 수 있는 숫자는 a, b, c, d예요. 다시 뭐라고? k가 될 수 있는 게 a, b, c, d라고. k가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a, b, c, d라고. 그럼 x에다 뭘 넣으면 a가 되고, 뭘 넣으면 b가 되고, 뭘 넣으면 c가 되고, 뭘 넣으면 d가 되는지를 찾아내서 구하면 걔가 근이야. 맞지? 그렇죠? 근데 y는 x니까 여기가 a일 거고, 여기가 b일 거고, 여기가 c일 거고, 여기가 뭐 b가 되겠죠? 그럼 봐봐. k가 a야. 자, k가 a야. 만나는 점 몇 개 있어요? 네. 4개. 그러니까 요 x에다가 요 a 당연히 되고, 그다음에 요 점의 x 앞에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있을 거고, 요 점의 x 앞에 뭐 있을 거고, 요 점의 x 앞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다 근이 된다.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정확하다면은 a는 됐고, 이 점의 x 앞에는 찾아낼 수 있다고. 내가 이 그래프 이름을 내가 안다면 뭐 2차 함수든지 뭐 아는 그래프면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몰라서 못 찾는 거고. 어쨌든 이 k가 a가 될 때, 몇 개 나온다고? 4개가 나온다. 자, 4개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k가 b가 되면은, 자, k가 b가 되면은 몇 개? 4개. 자, B일 때는 4개, C일 때는
개? 2개. 그다음에 D일 때도 몇 개? 얘도 2개. 되겠죠? 되겠죠? 이게 뭔가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분명히 뭔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행동들이 잘 정리되는. 자, 근을 구하라는 거는 x를 구하라는 거야. 내가 x에다 뭔가를 넣었더니 두고가 된다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만약 요 점의 x 좌표를 뭐 z라고 해봐. 그럼 여기다 z를 넣어. 양쪽에다가. 여기다 z를 넣어. z를 넣으면 여기가 a가 된다는 거야. 얘 a가 된다는 거야. 근데 a를 다시 f로 보내면 a가 되거든. 그러니까 근인 거지. 조금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몇 개만 풀어볼게요.